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피라미드에 대해 하고 싶은 남은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뭘까요? 네, 미국 화폐인 1달러짜리 지폐의 뒷면입니다. 왼쪽에 피라미드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눈이 보이시죠? 피라미드는 우리가 아는 그 피라미드이고 눈은 전시안 혹은 호루스의 눈을 상징합니다. 왜 1달러 지폐 뒷면에 피라미드와 전시안이 있는 걸까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이고 프리메이슨은 피라미드와 전시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프리메이슨은 왜 피라미드를 좋아할까요? 피라미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대피라미드는 서기 820년 칼리프 알마문이 외부에서 강제로 뚫어서 내부로 처음 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랄프 앨리스와 마크 포스터는 마문 터널의 수수께끼라는 논문에서 마문이 터널을 바깥쪽에서 안으로 뚫은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내부에 접근한 후 원래 입구를 통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은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강제 터널을 건설한 진짜 이유는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뭔가를 갖고 나오려는데 하강 통로와 상승 통로가 만나는 교차점을 통과할 수 없어서 우회하기 위해 뚫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갖고 나오려겠을까요? 지금은 대피라미드 내부가 완벽하게 성소되어 있어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초기 탐험가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하강 통로, 지하실과 우물갱도 등 내부에 엄청난 양의 잔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마문이 들어갔을 때에도 이렇게 잔해가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쓸만한 무언가를 갖고 나온 건 아닐까요? 그게 혹시 던씨가 주장하는 대유랑에 설치했던 공진기 같은 발전 시스템과 관련 있는 장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프리메이슨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기사단이 알게 되었다면 프리메이슨은 공식적으로 1717년 런던의 랏지를 처음 세우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만 훨씬 그 전부터 있었던 조직이고 그 기원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대략 성전 기사단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만들어진 성전 기사단이 1307년 프랑스의 필립 4세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해산되고 체포되면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신하면서 프리메이슨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성전 기사단이 이집트에서 이러한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 기사단을 이어받은 프리메이슨도 이러한 피라미드의 상징을 쓰게 된 건 아닐까요? 너무 억지 아니냐고요? 성전 기사단이 이집트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랄리벨라에 있는 암굴교회 두 곳에 있는 성전 기사단의 상징인 파테이 십자가입니다. 파테이 십자가가 있으면 성전 기사단이 왔다 간 증거로 봐도 됩니다. 마리암 암굴교회 천정에 파테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골고다 암굴교회에도 창 위 문양, 성인이 들고 있는 지팡이 위에 파테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전 기사단이 지나갔을 것 같은 튀르키예에 있는 셀리메 캐스트랄에도 이 파테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전 기사단이 에티오피아에 갔다 왔다면 당연히 이집트를 거쳤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프리메이슨한테까지 이어진 거고요. 옛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대도서관이 있어서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이 다 거기에 있었다고 하죠. 갑자기 불타서 거기 있던 책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밀 사회에서 말하는 비밀 지식의 원류가 이집트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 이집트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세 이집트학을 최초로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 키르어입니다. 예수의 수도자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아틀란티스 지도를 그렸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 지도를 그린 걸까요? 대도서관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지식들과 피라미드의 비밀이 그대로 성전 기사단에 전해져서 우리가 아는 비밀 집단 프리메이슨이 만들어지고 피라미드를 중요한 상징으로 삼게 된 게 아닐까요? 프리메이슨이 피라미드 상징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정립된 이론이 없다 보니 제 나름 추측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해드릴 이야기는 시차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조상 완료한 시기를 대략 기원전 1390년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인류의 공식적인 최초 문명인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800년부터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1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멸망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을 세웠다고 하는 에드프 빌딩 텍스트를 보면 자기들 문명의 기원을 계속 알고 있었다는 건데 기원전 1390년과 3100년 사이는 왜 비어있는 걸까요? 대피라미드를 세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원전 3100년에 나타나서 문명을 세우고 에드프 빌딩 텍스트에 기록을 한 걸까요? 크리스토퍼 던시의 다른 책 로스트 테크놀로지스 오브 에이션트 이집트를 보면 꼭 대피라미드가 아니어도 당시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집트 역사 시대에 지은 게 확실한 다슈르의 붉은 피라미드만 해도 기자의 대피라미드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그걸 과연 그 당시에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힌트는 그레이엄 행콕 씨와 앤드루 콜린스 씨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콕 씨는 신한 사람들 등에서 영거 드라이어스기라고 하는 시기에 대격변이 발생하여 대홍수가 발생했고, 따라서 그 전까지 있었던 문명이 소멸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피라미드를 짓고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이집트인들도 이때 다른 곳으로 피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카리아 시신 씨는 태양계 10번째 행성인 니비루에 살고 있는 아누나키라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찾아와 문명을 전파했다고 주장하지만 요새는 그 주장이 좀 힘을 많이 잃었고요. 앤드루 콜린스 씨는 제임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로 가서 발견해서 훔쳐온 에녹스와 케브라 나가스트 등을 분석해서 대격변을 피해 고지대로 피신한 인류가 점차 저지대로 내려와 문명을 전파한 걸로 추정합니다. 에녹스에 나오는 와처를 그렇게 문명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제2긴 견자의 뜻 중 하나도 이 와차입니다. 물론 견자의 원 의미는 박홍룡님의 역작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그 와처는 백인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 백인인데 무슨 말이냐고요? 모두가 다 아는 트럼프를 예로 들어보죠. 피부색이 하얀가요? 제 눈에는 붉게 보이는데요. 이름만 백인인 거 말고요. 진짜 피부색이 눈처럼 하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초고대 문명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피라미드를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선택을 했고, 피라미드가 끝나면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문명의 초창기부터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도 힘들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옛날 문명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를 많이 한 김에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음모론은 과학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음모론은 학문일까요? 좀 긴가민가 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접근해보죠. 학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잘 안 떠오르시죠? 정답은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과학인데 무슨 말이냐고요? 과학이 학문이고 사이언스입니다. 그럼 사이언스를 학문으로 번역하면 이런 혼란이 없을 텐데 왜 과학으로 번역했냐고요?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근대 학문은 일본을 거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관련 용어도 다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 학자들이 사이언스를 번역하면서 멋을 부려요. 그냥 학문이라고 하면 될 걸 과학이라고 한 거죠. 그럼 왜 과학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쪼가리 학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학문은 총체학, 즉 하나였어요. 신에 관한 학문인 신학,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철학, 신이 세상을 만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 등 유럽인들에게 학문은 그냥 하나였어요. 그러다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세상 중심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학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학문들을 원래의 총체학과 구별하기 위해 쪼가리 학문, 즉 과학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모든 학문이 다 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도 과학, 철학도 과학, 수학도 과학. 과학적이다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뭔가 과학적이라고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고 아무튼 맞는 것 같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면 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언어적 도구마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과학적이라는 말은 그냥 학문 같다, 충분히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럼 음모론은요? 음모론은 과학인가요? 아닌가요? 음모론도 충분히 학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과학 아닌가요? 똑같은 피라미드를 놓고 연구하는데 자히 하와스, 마크 레너 등 기존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과학이고, 크리스토퍼 던, 그레이엄 행콕, 로버트 보발 등의 수정 관점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음모론인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과학이라는 말의 권위에 사로잡혀 기존의 관점과 다른 주장들을 너무 경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세상을 좀 유연하게 보자는 겁니다. 정부와 학계와 언론 등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류이면서 다수에게 지지받는 이론만이 꼭 절대 옳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비주류이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무튼 피라미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원래 제 주된 관심사가 전쟁사, 마약의 역사, CIA, 비밀사회 등 현대사이다 보니 다음 시간엔 석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의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